162번부터 167번까지 일반 점표세요. 또 풀어보세요. 162번 한국은행 광명지점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입했는데 몇 개월이에요? 9개월이죠. 그 다음에 돈 들어왔죠? 보통예금으로 5천 들어왔고 대변에 길어요? 짧아요? 짧죠. 단기 차입금 얼마요? 5천. 무슨 은행이요? 한국은행. 163번처럼 나오면 이거는 답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일단 대변에 현금 4,000원이고요. 하나는 자동차 관련됐으니까 뭐요? 차량 유지비도 맞고요. 이렇게 나오면 얘도 맞게 해줘요. 여비교통비도.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좀 애매한데 저희가 일단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자동차 관련되면 그냥 뭘로 처리하세요? 차량 유지비. 근데 회사 가시면 여비교통비 쓰는 회사도 있어요. 왜냐면 교통비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부할 때는 일단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량 유지비. 다음에 보시면 164번 원재료 1,000만 원을 구입하는 계약을 왕갑이 상사와 맺고 계약금 100만 원은 뭐 발행했다고요? 수표 발행했죠.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라 그랬어요? 당좌예금. 얼마요? 100만 원. 그 다음에 계약금 줬죠. 먼저 줬다. 선급금. 먼저 받으면은요. 선수금. 여긴 줬으니까 선급금이에요. 그리고 계약은 뭐가 아니라 그랬죠? 거래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거래가 아닌 것에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 등. 다음에 165번 보시면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어음, 그 다음에 끝쪽에 할인. 우리 어음 할인이나 매각 거래 나오면 뭐라 그랬죠? 매출채권 무슨 손실? 처분 손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 1200만 원에 10%면 얼마예요? 120이죠. 그 다음에 대변에 받을 어음은 얼마였어요? 1200 한국. 그 다음에 차변에 무슨 예금으로 입금되었다고요? 당좌 예금 1080.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거 뭐냐 금액이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거의 없냐면 금액이 틀리면 프로그램에서 잡아줘요. 금액 틀리다라고. 그래서 금액 때문에 틀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하는데 그래도 금액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네, 166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에. 근데 첫 번째 줄 가운데 가지급에다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끝쪽에 차후 실제로 사용. 그리고 22라고 요거 먼저 좀 전달 좀 할게요. 22일하고 23일 있죠.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요날 이틀 동안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옆집에서 시험 보거든요. 근데 자격증 시험이라 시끌시끌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틀 동안은 다 비대면으로 할게요. 22일하고 23일은. 그거 참고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방금 왔어요. 카톡으로. 오전반만. 오전에 시험 본대요. 이틀 동안에. 네, 166번은 일단 항상 쉬운 거 먼저 하세요. 현금 줬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얼마 줬어요? 1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가지급금. 뭐라고요? 가지급금. 왜 가지급금이냐면 가지급금의 뜻이 뭐예요? 지급의 뜻이 뭐죠? 돈 준 거죠. 가지급금은 돈 줬는데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는 돈을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면 차후 실제로 사용되었을 때 영수증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돈 줬는데 어디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가지급금. 그러니까 분계 틀린 건 괜찮아요. 그러면 틀렸으면은 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답 보고 지문 보고 아 요럴 때는 가지급금을 쓰는구나. 이럴 때는 예수금을 쓰는구나. 그거를 반복을 하셔서 다음에 나왔을 때 안 틀리는 게 우리 목표거든요. 회사 생활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 계속 틀리면 직장 상사분이 안 좋아하는 것처럼 시험도 똑같은 거 계속 틀리면은 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167번은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운데쯤에 신주 발행. 무슨 발행이요? 신주 발행. 그러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무슨 금이 기억나셔야 돼요?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그래서 대변의 자본금 만주에 5,000원이면 5천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차변에 뭘로 받았다고요? 현금 6천 받았죠. 그래서 결론은 싸게 발행했다, 비싸게 발행했다, 비싸게 발행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요? 1,000만원. 그 다음에 168번부터 어디까지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68번부터 172번까지 메인 매출 점표세요. 그래서 168번부터 172번까지 풀어보십시오. 168번 보시면은요. 그리고 메인 매출 점표 푸실 때는 저거 잘 기억하세요. 불공. 계속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불공만 잘 기억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68번은 컴퓨터 부품 샀죠? 매입에 과세. 그 다음에 신흥전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비품 아니에요. 컴퓨터를 제조하는 회사잖아요. 거기 지문 다 줬어요. 컴퓨터 제조하잖아요. 우리 회사가. 그래서 컴퓨터 부품은 재료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비품 잘 씁니다. 근데 비품이 되려면 우리 회사가 컴퓨터 회사가 아니면 비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회사예요? 컴퓨터 회사죠. 그래서 뭘로 처리하셔야 된다고요? 원재료.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진 않은데 아무 생각 없이 풀면은 비품으로 풉니다. 이 문제. 그 다음에 부가세 무슨 금이요? 대급금. 그리고 이런 걸 비품으로 푸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험 내시는 분이 원한 대로 푸신 거예요. 시험 내시는 분이 이거 내면서 이 생각 했을 거거든요. 이거 비품으로 쓸 거야. 그래서 그런 거에 걸리시면 안 돼요. 돈은 외상으로 했죠. 외상으로 샀다. 외상 매입금 1,155만 원. 그러니까 문제들마다 내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에 걸리시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대부분 다 틀리라고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69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화물차.
무슨 차요? 화물차. 그래, 화물차니까 승용차 아니죠? 그래서 매입에 과세. 한국 부 차변에 수리했죠. 800번대 차량 유지비예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네, 부가세 대급금 얼마요? 3만 원.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여기에다가 수리비 이런 것 좀 쓰지 마세요. 수리비는 없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어요? 현금. 일단 정리하시고.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왜 8이냐면 요거는 이제 시험 볼 때 하나의 패턴인데요. 지금 거기 지문에 보시면 5인지 8인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죠? 그럴 땐 무조건 8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만 5 쓰는 거냐면 뭐 생산, 공장 아니면 제조 이런 식으로 확실히 500번대다라는 힌트가 있으면 5로 가는 거고요. 그 말이 없으면 무조건 몇으로 가는 거라고요? 8로 가시면 돼요. 800번대로. 그 다음에 170번.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품인 컴퓨터 본체. 이거 컴퓨터만 보면 비품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지문을 잘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래요? 제품이라고 거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네,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의 과세, 우리 부. 그 다음에 대변에 뭐 파셨다고요? 제품 팔았죠. 제품 매출 12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야? 120. 그 다음 차변에 보시면 외상으로 팔았죠. 외상 매출금 1320. 다음에 171번 푸시기 전에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영세 몇 가지 있다고요? 네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중에 몇 개만 나오면 된다고요? 하나만 나와도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로컬 LC 나왔죠? 네, 그러면 영세인 겁니다. 매출의 영세예요. 왜냐하면 제품을 납품했잖아요. 납품의 뜻이 뭐 한 거예요? 판 거예요. 그래서 매출입니다. 매출의 영세. 거래처는 대한무역부. 대변에 제품 매출 얼마야? 2천.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한무역 발행. 대한무역 발행 당좌 수표죠? 요거 현금 처리하셔야 돼요. 왜 현금인지는 설명드릴게요. 일단 적으시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외우기는 외우셔야 되는데 무조건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 수표 있죠. 예. 그래서 내가 발행한 수표는 무슨 예금이에요? 당좌 예금이에요. 그 다음에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지문해 보시면 우리 회사가 대한무역이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는 상원전자예요. 어디라고요? 상원전자. 그래서 만약에 상원전자가 발행한 수표라고 나왔으면 당좌예금이 맞아요. 근데 대한무역은 우리 회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회사가 아닌 곳에서 발행한 수표는 다 현금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 엄청 많이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장 가서 내가 맞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회사 가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모르면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책이나 이런 데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그걸 보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회사 가서 업무를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회사 가서 처음 하는 건데 내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회사 가셔서 가장 좋은 거는요, 이거 많이 하면 좀 도움이 돼요. 옛날 거 많이 뒤져보세요. 회사 거. 왜냐면 과거가 있으니까 대부분 현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처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172번은 어디에다 밑줄 치라고 할까요? 제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나왔죠? 그래서 매입에 뭐예요? 불공, 제일, 부. 차변에 우리 자동차 사면 뭐라 그랬죠? 차량 운반구라 그랬어요. 자동차는. 그래서 살 때는 운반구고 고치거나 할 때는 차량 유지비. 그래서 1650. 대금은 전액 뭘로 줬다고요? 현금. 그리고 이제부터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풀 시간을 앞으로 계속 드릴 거거든요. 그래 문제 풀었죠? 그러면 맞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X, 찍어서 맞았으면 삼각형. 그래서 동그라미 빼놓고 나머지는 복습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찍어서 맞춘 건 솔직히 맞춘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찍었으면 좀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 풀으실 거예요. 173번부터 178번까지 일반 전표고요. 179번부터 180번까지 메인 매출 전표예요. 그래서 11시 20분에 요거 맞추고 쉬었다가 이론 총정리 한번 하고 이론 문제풀이 할 겁니다. 요거 맞추고 다음 시간에는 저기 이론 총정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냥 쫙 하고 그 다음에 mp3로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뭐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안 외워지면 계속 듣고 하시는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173번 또 나왔죠. 그래서 대변에 자봉 금, 그 다음에 5,000원에 1,500 주면 750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750. 그 다음에 뭘로 받았어요? 보통 예금. (750) 그 다음에 174번 보시면 대경주로부터 원재료를 한 달 뒤에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금 줬죠?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겁니다. 뭘로 줬어요? 현금 줬어요. 20. 그 다음에 먼저 줬다. 무슨 금이요? 선급금. 어디요? 대경. 그 다음에 175번 보시면 공장 통신비는 몇 번대 통신비요? 500번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저기 컴퓨터 다 켜서 적어 들어가 계세요. 3400. 왜냐면 이론 풀면서도 컴퓨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론 문제 풀 때도 컴퓨터로 쓰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이 아니고 마지막 시간에는 컴퓨터 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금 줬죠? 현금으로 총 얼마 줬어요? 10만원. 그 다음에 176번 요건 요 문제예요.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그래서 뭐 샀냐면 토지 샀어요. 1억 560. 그 다음에 대변에 관련세액은 현금 드렸대요. 현금으로 56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통예금 얼마예요? 1억이에요. 항상 지문에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나오죠.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꼬는 거 많지 않아요. 대부분 지문 안에 힌트 가지고 찾는 연습만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점수 나와요. 다음에 177번 보시면은요. 거래처인 대웅주의 외상매출금 현금 받았죠? 차변의 현금 756만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 어디요? 대웅. 뭐 별거 없고. 그 다음에 178번 보시면 곰달래 전자의 원재료 외상대금 33만원을 현금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았죠. 현금 지급했으니까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죠. 대변의 현금 얼마 줬어요? 33만원. 그 다음에 왜 줬나 봤더니 외상대금 때문에 줬죠. 차변의 외상 매입금 33만원. 뭐 달래요? 곰달래. 그 다음에 179번 이수의 컴퓨터를 팔았죠. 그러면 매출에 뭐예요? 과세 이수 부. 제품 팔았다.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왜냐면 우리 지금 컴퓨터 파는 회사예요. 근데 시험 때는 우리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다 나와요. 그런 거는 문제 풀면서 다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뭐만 잘 보시냐면 언제 제품 매출 쓰는지, 그 다음에 매출했을 때 세금을 뭐라 그런다고요?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왜 대변이에요? 얘 부채예요. 그래서 부채에 뭐요? 증가. 이런 식으로 그런 거에 조금 더 치중하세요. 그 다음에 차변에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서 당좌 예금했죠. 그래서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110만원. 그 다음에 180번 대경주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했죠. 매입의 과세의 대경의 부. 원재료 샀죠. 원재료 얼마예요? 12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2만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뭘로 줬어요? 현금 줬죠. 그 다음에 대변에 나머지 대금은 외상으로 했죠.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입금 120. 그러니까 179번 180번처럼 반복되는 건 무조건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거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거 안 틀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1시 40분에 전체적으로 이론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